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앙호수공원 일원의 초록광장 조성과 산업단지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인구 증가와 민원 처리 단축을 내세웠습니다. 홍주읍성 홍화문이 보수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다시 개방됐습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홍화문 일부가 부식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보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2년 전 출범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충남 지역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진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논란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힌 당진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은 스마트팜과 함께 스마트 축산단지 선도 모델 육성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당진 지역사회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단 시민 전체 반대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주 축산단지 반대 대책위는 시민 2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평양 감사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 억지로 저는 시키지 않겠다. 왜냐면은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이걸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명지의료재단의 토지 매매 대금 미납으로 차질 우려가 나온 내포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연장한 기한 내에도 대금을 내지 못하면 명지의료재단과 결별하고 다른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도민들이 더 신뢰하고 환자들이 더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민선 8기 성과로는 사상 첫 국비 10조 원 달성과 20조 원에 가까운 기업 투자 유치,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등 해묵은 도정 현안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경쟁에서 좀 밀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도정부터 좀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나아가자. 반면 아쉬운 점으론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석탄화력 폐지 지원 특별법 통과 실패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달 초 대통령을 만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고 석탄화력 폐지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전담부서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부분이 이제 이 태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군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사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발전사 노조들하고 지금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 대체 건설이 됐던 대안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시군별 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시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호수공원 초록광장 조성 등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재정규모 확대와 산업단지 조성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외부 지원의 경우 민선 7기의 약 3배 이상인 6,100억 원을 확보했고 지역경제평가 시단위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3곳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입주율을 91%까지 끌어올리면서 서산시 역대 최대 산단 조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외부적 확보에 주력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3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부분 어떤 여건을 잘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1호 공약으로 불리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16개로 늘렸고 이에 따라 24%였던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을 54%까지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 단축률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제와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결과 서산시 인구는 지난 2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2022년 6월 말하고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800여 명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를 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것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가로림만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 안으로 중앙호수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갖춘 초록광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옥상에 잔디광장을 만들어 새로운 시민 휴식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한 450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로 봐서도 주변의 불법 주차까지도 다 건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호수공원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임기 내 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내 기업 100개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송산 일반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록 홍성군수가 홍성을 미래형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홍성을 신산업 중심지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홍주읍성 멸실 성곽을 복원해 천년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가 군수는 안흥진성 종합정비와 태안읍성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태안 오일장 재개장 등을 주요 성과로 뽑았습니다. 가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안 화력 폐지에 대비해 대체에너지와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10년의 혁신 교육 성과를 미래학교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1일 열린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래학교 완성을 위한 충남 미래학교 3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3대 비전에는 에듀테크 기반 개인별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충남의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주읍성 남문인 홍화문이 보수공사를 마친 뒤 다시 개방됐습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홍화문 일부가 부식된 걸 확인해 긴급 해체 보수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홍화문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1일 최재구 예산군수와 공무원 등은 예산시장 거리를 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경찰서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양군이 군 관광 브랜드인 스파클링 청양의 브랜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청양군은 브랜드 로고 선호도 조사 후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젊은 세대의 청양군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로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이모티콘 개발과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홍보와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나무의사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상을 진단하고 약 처방을 내리는 수목 진료 전문가로 농약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충남도는 자격 없이 수목을 진료하는 행위와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점검하고 나무병원 등록 기준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령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표류한 10대 여자아이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쯤 보령 독산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11세 A양이 표류했습니다. 에어매트에 몸을 의지한 채 바다로 떠내려가던 A양은 신고 접수 12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낚시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양은 이날 에어매트를 타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동생의 신발을 주우려다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령해경은 A양을 보호자에게 인계했고 구조에 나선 50대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서산에서 열린 육종마늘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제15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에 2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또한 축제 현장에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육종마늘이 판매됐으며 축제 전 진행한 예약 판매 행사 등에서도 1억 6천여만 원 상당이 판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군이 지역 경로당 397곳에 냉방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지난해보다 약 6만 원 많은 17만 5천 원을 7월부터 2달간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여름철 폭염 시 경로당 이용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정보고와 당진 중학교를 잇는 도로가 확장 개통됐습니다. 당진시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로가 좁아 불편했던 기존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통학길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은 하루 4만 7천여 원,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홍성군이 공중화장실 78곳에 스마트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스마트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비상벨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돼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촬영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산경찰서가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를 점검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도로 4곳과 예천 사거리, 남원교 등을 점검하고 농수로 침수 우려 지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이 도로 명판과 사물 주소판 470여 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예산군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명판 100여 개와 사물 주소판 70여 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